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급격하게 노인의힘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즉 국힘당이 노인당으로 다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징후가 이미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힘, 노인당 이런 이름들은 결코 제가 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기사들에서 보셨겠지만 하여튼 한국의 언론들이 이 기사 제목을 만드는 데는 정말 간단하지 않을래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언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사 제목들은 적지 않게 기사 내용의 그 내용을 이탈하고 또 주제도 이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그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이광과 반목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이 노인의힘, 그러니까 국힘당이 노인당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목의 기사 속에 과연 그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과 또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의 그 주제가 사실로서 그리고 증거로서 안 받침되어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걸 기사를 읽고 나서 이런 기사들 속에서 밝혀지고 있는 증거들을 찾아 그 노인당, 죄송합니다. 국힘당 홈페이지와 그리고 SNS에서 펼쳐지고 있는 젊은 2030, 나아가 40들까지도 모두 잔뜩 화가 치솟아 탈당을 인정하는 그런 사진들까지도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정말 반가웠죠. 그리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하고도 순진한 2030들은 그동안 이 노인당에게 속았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준석이라는 그냥 위피만 젊은 당대표를 내세워 젊은이들을 잠깐 동안 현혹했지만 이 불과 4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이준석 이 친구가 보여준 그 꼰대 같은 정치 작태는 2030이 아니라 4050은 더 두말할 것도 없고 아주 6070도 훌쩍 뛰어넘어 거의 8090인 김종인과 어찌 그리도 이건 완전 쌍둥이 판박이잖아요. 구태라도 이런 구태가 없고 꼰대라도 이런 꼰대가 없죠. 전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해두었다가 그걸 터뜨리기까지 하는 이건 구태의 꼰대를 넘어서 정말 구더기처럼 더럽고도 지저분하게 아주 썩은 악취까지 내뿜기는 이런 진풍경 살풍경 앞에서 누구라도 눈알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2030들은 정말 깜빡 속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지금 펄쩍 지정신이 들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힘, 이 눈구렁이 같은 노인당의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180도로 서로 다른 카멜레온처럼 순식순간에 변색하고 표변하는 그 의리 없음에 양심 없음에 2030들은 물론이고 나아가 4050들까지도 이제는 서서히 마음을 접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들의 마음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물론 윤석열은 이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버리는 심산에서 이준석과 회동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지만 윤씨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은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즉 2030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본인이 그동안 보여준 2030은 고사하고 5060도 넘어 아주 8090에 가까운 김종인식의 그 구태 중의 구태, 꼰대 중의 꼰대 같은 그 소인배 모습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침을 뱉고 돌아서 버리는지에 대하여 윤석열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전번 논평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윤석열은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늙은 꼰대 김종인과 젊은 꼰대 이준석과 결별하는 일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이 두 소인배의 그 독사 같은 혓바닥에서 쏟아져 나오게 될 불신과 반목의 씨앗들을 미리부터 제거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재참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솔직히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기사를 보니 무슨 이준석에게서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20개나 받았다고 하네요. 먼저 한 2주치 비단 주머니를 먼저 받았다는데 벌써부터 아주 속이 든든해졌다고 합니다마는 윤석열 후보, 지금 당신이 얼마나 점점 추하게 골프없이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그 본인이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안 후보님의 지지자들은 이걸 개탄해야 할지 아니면
즐거워해야 할지. 아무튼 윤석열 후보, 그리고 노인의 힘, 아니 국민의 힘, 제가 장담하건대 떠나가고 있는 2030의 마음을 이들은 절대로 다시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2030의 마음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 이재명에게로 가기에는 솔직히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대장동 게이트, 이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여기에 과연 이재명이 얼마나 함께 묶일지가 너무 불안해서 함부로 감히 이재명에게로는 가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부터 더도 말고 한 2주간, 그러니까 이달 11월 30일까지 계속하여 부동층이 더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안으로, 그러니까 도리대로 하면 이제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들 세 사람이 사라지고 이들 세 사람의 표가 모조리 윤석열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소한 40%에서 50% 사이로 엄청나게 뛰어오른다면 이들 노인의 힘은, 그러니까 노인당은 한번 해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홍준표의 지지 세력이 한데 뭉쳤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리고 여기에 반비례해서 안 후보님의 지지율이 10%를 치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11월 말에서 12월 첫 주와 두 번째 주 사이를 안철수 후보님의 골든크로스로 봅니다.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사이에 여야 양대 진영이 독식하던 그 구조는 반드시 틀림없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지형이, 즉 정치 판도가 크게 바뀝니다. 한마디로 근본이 뒤집히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동층이 중도로 결집하여 그때까지도 아직은 확실하게 안 후보님에게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채로 계속 좌우 양쪽을 관망하고 있을 때 좌우 양쪽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좌쪽, 즉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우쪽 보수파, 즉 노인의 힘 쪽에서는 윤석열, 이들이 모두 검찰 또는 공수처에 의해 소환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차하면 기소까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가리켜 도둑에, 강도에,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진흙탕 속에서 개들이 살점만 남는 뼈다귀를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싸우면 주인들까지도 어느 개가 자기 개인지를 일시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커먼 흙탕물을 똑같이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뼈다귀에 엄청 큰 살점이 붙어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고기 덩어리를 5년간이나 혼자 독식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을 눈앞에 놓고 싸우고 있는 진보 좌파와 보수파, 이 두 더러운 양대 진영 가운데서 어느 놈이 진짜 도둑이고 어느 놈이 진짜 강도인지 사기꾼인지를 바로 지금부터 국민들은 그걸 두 눈을 씻고 똑바로 가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려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두 놈이 다 도둑이고 강도이고 사기꾼인 것은 뻔한데 그동안 정말 달리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은 다 같은 도둑이로되 그나마 덜 시커먼 도둑질해서는 혼자만 배 채우지 않고 그나마 조금은 나눠줄 줄 아는 도둑 또는 강도를 골랐던 것이잖아요. 이걸 가리켜 최악을 피해 차악, 그리고 차악보다는 차선, 평론가들이 황망 이따의 소리를 늘어놓곤 합디다마는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불행하게도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야 양쪽에 오로지 최악만 있을 뿐 차악도 차선도 모두 보이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의 집권을 통해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이미 최악의 정권임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더도 말고 딱 하나만 가지고 집권 초기에 그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이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 결실이 바로 야당의 대권주자가 된 윤석열이잖아요.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은 정말 입이 10개라고 해도, 아니 입이 100개라고 해도 이젠 정말 아무런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도와는 거꾸로 아주 반대로 간 개혁, 최악의 마이너스 정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들이 목줄을 조이고 있는 상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다름 아닌 바로 당신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니, 그러니 여기에 최악 말고 또 다른 무슨 차악이 있고 차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당도 야당도, 그러니까 이 노인의 힘에도 그냥 최악 중에 최악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악들끼리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라는 이 큰 고기 덩어리를 앞에 놓고 진흙탕 속에서 정말 서로 각자 누구라 할 것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진흙탕을 뒤집어 쓴 채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쫄아버린 이재명 쪽에서는 제발 좀 선의 경쟁을 합시다고 하는데, 아니 그 상대는 원래 도둑을 잡는 검찰총장 출신이라 내가 이기면 넌 바로 감방형이야 이렇게 울러매고 있으니, 이런 최악 중에 최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차악이 어디 있고 차선이 어디 있습니까? 두 놈이 다 같이 도둑이고 두 놈이 다 같이 강도고 두 놈이 다 같이 사기꾼이죠. 도둑은 자기는 홍길동 같은 의로운 도둑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강도 또한 자기는 도둑을 잡는 포도대장 아니면 간신을 잡는 의금부도사라고 사부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들 두 후보가 머리에 쓰고 있는 번거지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각시탈들이 반드시 곧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국영 무슨 방법으로 이들 도둑과 강도 사기꾼들의 원형이 드러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 논평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청나라 때에 아주 유명한 제목을 경화연이라고 부르는 그런 소설 한 편이 있는데, 이 소설 속에 조여경이라는 거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는 비춘다는 조이고 요는 요괴, 즉 마귀를 뜻하는 요자입니다. 그리고 경은 거울이죠. 조여경, 마귀의 본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란 뜻입니다. 최근까지도 홍콩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 영화들 가운데는 요괴를 잡는 도사들이 이런 거울을 가지고 다닙니다. 요괴가 아무리 인간으로 위장을 해도 일단 이 거울 앞에 나서면 반드시 요괴의 원형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후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은 바로 자기 집에 요괴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여경을 상징하는 손거울을 집의 창문턱이나 또는 출입문 입구에 매달아 두곤 합니다. 이것이 비록 민간 설화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거짓말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오늘의 너무나도 더럽고도 역겨운 정치 풍토하에서 정말 좋은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 다시 돌아가 그 진흙탕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큰 고기 덩어리를 서로 빼앗아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도둑과 강도와 사기꾼의 그 진면모, 그 원형을 한순간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여경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여경과도 같은 인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과 윤석열이 곁에다가 가만히 세워놓기만 해도 그 도덕성에 있어서, 그 학식과 경륜에 있어서, 그리고 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건강과 의지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이재명을 가리켜 세간에서는 보통 정과 사범이라고들 하죠. 형수를 쌍욕하고 여배우와 바람피고 대상동 게이트 이걸 총설계하고, 이건 본인이 직접 자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에 막말에 미투에 어느 것 하나 온갖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는 정말 더럽고도 지저분한 후보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만약 안철수 후보님을 세워놓으시면 안철수 후보님은 세상에서 점잖고 예의 바르고 매너가 있고 거기다가 정치하시기를 이를 데가 없는, 여기에 이재명은 말고 윤석열을 가지다가 비교봐도 와, 이건 뭡니까? 윤석열은 지금 아내와 장모가 모두 사기로 입건되어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노인당의 대선 후보로 발표되는 바로 그 당일날에 장모가 검찰인지 법정인지 어디로 불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윤석열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고 장모는 장모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함부로 발뺌할 수 없는 것이, 이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 년 징역을 구형할 때 그때 만들어낸 죄명이 무엇입니까? 일전 한 푼도 받아먹은 것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고 한데 묶어서 붙들어맨 것이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는 아내와 장모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홍준표 전 후보의 그 비유를 그대로 옮긴다면 이건 경제뿐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일신동체잖아요. 자, 제가 이 노인의 힘, 즉 노인당의 대선 후보로는 결코 정권을 쟁취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논평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안철수 후보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심과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대선에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의 분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이 10년 동안 쭉 보여주셨던 인생행로, 정치행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냥 본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곁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두 도둑과 강도와 사기꾼의 원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온 국민들한테 비춰줄 수 있는
조여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수도거성이라는 사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수이도 취청 이렇게 부릅니다.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수도거성. 여러분들은 그 자세한 뜻을 인터넷상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기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이미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들여서 자신의 정치 경력을 쌓아왔으며 그 경력과 경륜은 결코 양대 진영에 존속하지 않고도 넉넉하게 10년을 버텨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성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거성. 물이 흐르면 도랑을 이루고 참외가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듯이 시기가 무르익고 조건이 갖춰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기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때와 시기가 지금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제쳐두고 윤석열은 지금 자기 때가 분명히 아닌데도 억지로 달려드는 그 가장 좋은 신뢰입니다. 이미 안철수 후보님께서 8, 9년 전에 먼저 이미 경험하셨던 그 경우와 아주 흡사하게 빼닮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직 자기 때가 아닌데도 남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나와서 하려고 든다면 그는 100% 이룰 수도 없고 덩달아 인생만 피곤해집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로부터 나옵니다. 자, 찍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윤석열은 절대로 세상이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 안철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희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마천이 사기 속에 노자 한비열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믿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어를 이렇게 넣으십시오.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신통하게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마천의 그 사기 속에 오늘의 안철수 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렇게 기막힌 명언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안철수 후보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안초딩이라고 비웃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양대 진영의 그 문외와 좀비들, 특히 노인의힘, 노인당에 정말 배운 것이 없는 바보 등신 소인배들, 공부를 좀 하십시오. 벌써 수천 년 전에 옛 성형들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군자 성덕 용모야구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도둑과 강도와 사기꾼과 군자 사이에서 대통령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 도둑과 강도와 사기꾼은 무엇보다도 거짓말과 위장에 능하고 발변이 뛰어나며 입심과 맷집이 뛰어난 법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름다운 덕을 지닌 군자는 모양새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걸 누가 감별할 것인가? 바로 백락에 의해서 천리마가 태어나듯이 이제는 양대 좌우 진영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온 중도의 부동층 국민들, 유권자들, 그리고 2030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 노인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왜 안 되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주 자세하게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